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심코리아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영균 이사입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요, 맥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용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심에서는 오토모티브용 마켓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쪽 마켓의 시장이 굉장히 밝은 걸 알고 있고 현재 맥심에서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소개하기 이전에요, 오토모티브 퀄리피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심은 자체적인 팹을 가지고 모든 제품을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든 팹에 기본적으로 ISO 9001 시리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써니벨 산호세에 있는 웨이퍼 팹,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웨이퍼 팹, 올간주에 있는 비버톤, 그 다음에 헬스브로 팹, 웨이퍼 팹인데요. 이 팹들도 마찬가지로 다 ISO 9001 시리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타일랜드에 있는 파이널 테스트도 마찬가지 ISO 9001 시리즈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S16949 퀄리피케이션을요, 2006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타일랜드에 있는 파이널 테스트 팹뿐만 아니라요, 산호세, 그 다음에 웨이퍼 팹에서도 이 인증을 획득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심에서는 환경 관련된 ISO 14001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맥심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토모티브 전용의 제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프로덕트에 대한 오버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엔진 컨트롤,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파워 서플라이즈, 그 다음에 엔진 모니터링, 그 다음에 락아웃, 센서, 그 다음에 CAN, LIN, LVDS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이프티 시큐리티 부분에서도 CAN, LIN, LVDS, 그 다음에 RK, TPM, 센서,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제품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오디오, 비디오, CAN, 그 다음에 LIN, LVDS, MOST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요,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GPS, RS 리시버, 그 다음에 클락, 오실레이터 등에 대한 제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 일렉트로닉 부분에 대한 부분도요, 라이팅 솔루션, 그 다음에 배터리 모니터링 솔루션, CAN, LIN, LVDS,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RK, 그 다음에 TPM, 센서 등에 대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요, 각각 저희 맥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파워 매니지먼트랑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 파워 매니지먼트랑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이 소재들은 밑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리얼시 엔터테인먼트 쪽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다음에 카 내비게이션 앤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포터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파워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이 제품들이 기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DCC 컨버터랑 이제 틀린 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점이 틀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 배터리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DCDC들이 기본적으로 카 배터리를 다이렉트로 직접 입력을 공급받아서 원하는 출력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카 배터리의 어떤 스펙,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은 정확한 파워 IC를 선택할 수 없고요. 맥심에서는 그런 배터리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카 배터리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DCDC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 배터리 쪽의 트랜지언트 특성을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3V 콜드 크랭크에 대한 동작 개런티 부분, 그 다음에 로드 덤프 42V까지의 높은 고전압에서 견딜 수 있는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볼테이지 리미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면서 DC-DC 컨버터가 제공을 하고 있는 스텝 다운, 그 다음에 스텝 업 다운, 스텝 업 등의 다양한 DC-DC 프로덕트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모티브 쪽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을 받아야 되는 파워를 보면은요, 차량용 배터리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출력 전압은 한 0.8V에서부터 24V까지의 레인지의 그 출력을 그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저희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토모티브용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이제 파워 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옵션 1에서 보시면은요, 일단 두 개의 그 배터리 입력을 받는 DCC 컨버터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4개의 출력은 각각 처음 사용된 DC-DC의 출력을 이용해서 다른 전압을 레귤레이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캐스케이드로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2에서 보시면은 배터리 입력을 직접 받는 이제 DC-DC 컨버터를 3개를 이용해서 5가지의 다양한 이제 출력 전압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션 3의 경우는요, 굉장히 그 큰 버컨버터를 프론트의 한 단에 쓰고요. 이제 배터리에서 다이렉트로 인풋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로우 볼테이지 DCC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5가지의 그 전압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스트 컨버터 하나를 이용해서 그 CD 쪽에 전원을 구성을 한다든지 하이 볼테이지를 원하는 백라이트라든지 그쪽에 부스트 컨버터를 하나 쓰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경우는요, 이제 한 개의 멀티 PMIC가 5가지 이상의 이제 다양한 전압을 구성을 해주는 형태, 즉 이제 4가지 옵션이 서로 틀린 장단점들이 있고요. 적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옵션 첫 번째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캐스케이드로 버컨버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레귤레이터 3, 4, 5의 전압을 출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로우 볼테이지 버컨버터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우 볼테이지 버컨버터들에 대한 에피션시가 좋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싸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전체적인 시스템 에피션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피션시 컨버터들은 이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요, 병렬로 배터리에서 직접 입력을 받는 DC-DC 컨버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이제 DC-DC 컨버터들의 이제 코스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전압을 받아서 동작을 해야 되는 컨버터들이고요. 이제 이런 컨버터들 같은 경우는 그 높은 파워 공급을 원하는 솔루션에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3 같은 경우는요, 일단 파워가 전체 시스템 파워가 크지 않는 경우에 리커멘드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큰 버컨버터 후단에 모든 이제 DC-DC 컨버터들이 캐스케이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로우 볼테이지 DC-DC 컨버터를 쓸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옵션 4 같은 경우는 코스트에 옵티마이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PMIC가 시스템에서 원하는 모든 이제 출력들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요, 그 오토모티브용 파워 서플라이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DC-DC 컨버터들 다른 시스템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버터들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토모티브 쪽 파워 솔루션들이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모티브용에 사용되는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들은요, 와이드 인풋 서플라이 레인지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그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배터리 인풋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배터리에 관련된 특성, 즉 콜드 크랭크 특성이라든지 로드 덤프 특성에서 서스테인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인풋 레인지에서 정상적인 동작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로드 덤프 테스트 42V에서 윌스탠드, 즉 데미지를 입지 않고 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인풋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인풋 전압이 하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배터리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출력 전압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되려면은요, 버컨버터의 경우는 듀티 레이시오가 그 99% 이상까지 이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입력 소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쿼이션트 커런트가 작게끔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도 가능하면은 2.2메가 이상의, 즉 그 라디오 프리퀀시의 크로스톡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의 스위칭 주파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거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2.2메가 이상의 이제 스위칭 주파수를 제공을 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떤 AM 라디오 밴드의 크로스톡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스위칭 주파수를 유저가 원하는 대로 가변을 할 수 있는 피처가 또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오토모티브용 파워 같은 경우는 200kHz에서부터 2.2메가 정도까지 스위칭 주파수를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싱크 인풋 핀이라고 해서 스위칭 주파수가 서로 간의 컨트롤러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유저가 원하는 스위칭 주파수에서 특정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EMI 퍼포먼스 쪽에서 보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주파수의 EMI가 피크로 존재하지 않고요. 피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옆으로 분산을 시켜서 피크 EMI 노이즈를 이제 줄여주는 이제 펑션들을 파워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스프레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디지털 쪽에 그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이거 이제 파워 쪽에 관련된 부분도 요즘 이제 EMI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 IC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DC-DC에서 싱크 인풋을 가지고 동작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싱크 아웃풋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마스터가 되는 DC-DC의 그 스위칭 주파수를 그대로 출력을 이제 그 슬레이브가 되는 파워 쪽에 인풋을 해서 서로 동조돼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픽스드 프리퀀시를 이제 그 유저가 이제 정의를 해서 그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오토모티브용 파워 서플라이어들이 가져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특징 및 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장부터는 맥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 소자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품은요, 맥스 16974라는 싱글 벅 컨버터입니다. 이 DCC 제품은요, 2A까지, 그 다음에 스위칭 주파수가 2MHz까지 동작을 할 수 있는 그 하이사이드 FET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콰이션트 커런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그 다이렉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하이 볼테이지고요. 간단히 키 피처만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인풋 볼테이지 레인지가 3.7V에서부터 28V까지 그 동작을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V 이상의 로드 덤프 컨디션에서 데미지를 입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커런트는 2메가까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이사이드 FET가 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간단히 익스터널 컴포넌트 FET를 외부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주파수는 220kHz에서부터 2.2MHz까지 유저가 선택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9% 이상의 듀티 사이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더 키팩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퍼레이션 커런트가 32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가 이제 굉장히 작은 커런트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 PWM 모드일 때는 아니고요. 이제 스키핑 모드로 동작을 할 경우는 32 마이크로암페어까지 굉장히 낮은 커런트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커런트는 5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까지. 지금 최근에 암 커런트를 줄이시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맥스 169 시리즈의 제품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쪽에 셧다운 커런트를 줄이는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모티브 퀄리피케이션 그 ACQ 100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맥스 1690304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 타입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컴포넌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티피컬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피드백 저항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 FET가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사용하시는 거는 입출력 캐패시터 그리고 인덕터만 구성을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출력 전압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16903은 1A까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16904는 600mA까지 제공을 하는
그 싱크로너스 타입의 DC-DC 컨버터입니다. 물론 AC 큐브의 퀄리피케이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에서 125도씨까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카메라 모듈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ECU, ESCI 롤오버 쪽에 파워 공급 소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맥스 16950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은요, 익스터널 FET 타입의 그 제품입니다. 싱글버 컨버터인데요. 동작 범위가 3.5V에서부터 36V까지 42V의 그 로드 덤프 컨디션에서 서스테인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익스터널 FET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유저가 원하는 커런트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0A 이상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파워 쪽에도 그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싱크 아웃풋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컨버터들, 스위칭 컨버터들을 한 프로젝트에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 서로 이제 싱크 인아웃풋 연결을 하셔가지고요. 동기시켜서 동작을 시킴으로써 인풋 쪽의 노이즈, 출력 노이즈를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ACQ100 그 퀄리파이가 되어 있고요. 동작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까지 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제품은 맥스 16922이라는 PMIC입니다. 이 제품은요, 2.2MHz의 스텝다운 컨버터와 2개의 LD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출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1.5A의 그 DC-DC 버 컨버터와 그 다음에 800mAh의 버 컨버터, 그 다음에 300mAh의 2개의 LDO로 총 구성이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파워 IC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들 하나의 파워 IC로 줄일 수가 있고요. PCB의 공간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출력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익스터널 컴포넌트는 굉장히 작습니다. 모든 FET 파워 소재들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전압 컨트롤 위한 핀들, 컴펜세이션 익스터널 컴포넌트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부에 사용하실 거는 인덕터 또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쪽의 캐패시터만, 인아웃풋 캐패시터 등만 사용을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4개의 출력 값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제품은요, 맥스 17018이라는 제품으로요, 이 제품은 듀얼버 컨버터의 프리부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인풋 전압 레인지는요, 2.5V에서부터 42V까지 그 로드 덤프 조건에서 정상 동작을 하는 제품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 등 프리부스트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는 제품의 이상적인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프리부스트 쪽이 없는 경우 또는 프리부스트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요. 부스트 쪽에서는 바이패스 모드로 동작을 함으로써 그 에피션시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듀얼 부스트 같은 경우는요, 익스터널 FET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커런트대로 익스터널 컴포넌트를 조정을 함으로써 원하는 커런트 값을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물론 AC-Q100 인증이 완료됐고요. 온도 동작 범위도 마이너스 40에서부터 125도까지의 동작 범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제품은요,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맥스 15044와 맥스 1504와 맥스 1505라는 부스트 컨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부스트뿐만 아니라요, 플라이백, 그다음 세피 구조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커런트도 익스터널 FET 타입이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커런트까지도 익스터널 컴포넌트의 조절에 의해서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는 220kHz에서부터 2.2MHz까지 유저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99%의 듀티 사이클과 오퍼레이팅 커런트가 스킵 모드에서 4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까지의 굉장히 작은 동작 커런트, 그리고 싱크 아웃핀에 의해서 그 서로 여러 가지의 DC-DC 컨버터를 한 시스템에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동기시켜서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AC-Q100 퀄리피케이션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 범위 레인지도 마이너스 40에서부터 125도까지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제품은요,
맥스 16910이라고요. 200mAh까지 제공하고 있는 울트라 로우 콰이션트 커런트인 리니어 레귤레이터. 저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 LDO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그 제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콰이션트 커런트 리니어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시는 장소가 Always on LDO. 항상 이네이블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낮은 커런트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고요. 입력 범위 레인지가 그 차량용 배터리에서 다이렉트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3.5V에서부터 30V까지, 그리고 45V 로드 덤프 조건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를 개런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mAh의 아웃풋 커런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LDO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그 온도, 제품의 발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셋, 그 오픈 드레인 리셋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AC 큐백 퀄리피케이션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에서부터 125도까지의 온도 범위, 동작 온도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그 출력 전압의 몇 프로에서부터 리셋 시그널을 제공을 할지, 이네이블 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제품군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제품은요, 맥스 16999라는 그 로우 볼테이지 LDO입니다. 입력 전압 레인지가 2.5V에서 5.5V까지고요. 출력 전압은 0.5에서부터 3.3V까지. 즉 굉장히 낮은 출력 전압을 요구로 하는,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출력, 아웃풋 노이즈가 적은 출력을 요구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퀘이션트 커런트가 13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그 다음에 셧다운 커런트는 1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로 굉장히 퀘이션트가 낮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IC입니다. 그 AC 큐브의 퀄리피케이션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 동작 범위도 마이너스 40도에서부터 125도까지의 동작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요, 커넥티비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토모티브 시스템에서 보면은 서로 각각 ECU, Electrical Control Unit 간에요, 서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CAN, LIN, MOST에 의해서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LVDS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서로 신호들을 주고받고요. 그때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 맥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CAN 버스 트랜시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심에서는요, 맥스 1305 시리즈 1305에서부터 13054까지 시리즈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80V의 포트 프로텍션 및 플러스 마이너스 8kV까지의 ESD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간단히 컴패리전 테이블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걸 보시면은 스탠바이 커런트도 지금 11 마이크로 암페어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드릴 제품은요, 하이스피드 캔 트랜시버인 맥스 1304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 트랜시버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80V 폴트 프로텍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요, ESD, 이제 캔 트랜시버에서 가장 이슈들이 되고 있는 ESD에 대한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2kV의 휴먼 바디 HBM 모델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kV, 동작 범위도 플러스 2.8V에서 5.5V까지에 대한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 큐브의 퀄리피케이션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오토모티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서 커넥티비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LVDS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LVDS 제품들은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서 또 이제 컨트롤 시그널도 같이 양방향 통신을 하는 솔루션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릴 제품은요, 맥스 2917, 2918 시리즈입니다. 27:1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고요. 이 제품은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을
이제 헤드 유닛에서부터 디스플레이 모듈까지 전송하는데 적합한 IC입니다. 그래서 27비트의 입력을 디퍼런셜 페어 한 페어로 두 개의 라인이죠. 이제 원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전송 시 데이터의 로스 없이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18개의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고 9채널의 컨트롤 비트까지도 같이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제품은요. 맥스 2959, 2960 시리즈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컨트롤 비트를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호스트에서 슬레이브 또는 슬레이브에서 호스트로요. 컨트롤 비트가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데이터, 디스플레이 데이터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즉 그래픽 컨트롤러 헤드 유닛에서 있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통해 가지고 LCD에 디스플레이를 하면서도요. 또 LCD 쪽에 어떤 컨트롤 시그널을 필요로 할 때에는 컨트롤 시그널도 같이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존에는 컨트롤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요. CAN이라든지 별도의 컨트롤 라인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맥심의 그 2959나 2960을 사용하시면은요. 별도의 컨트롤 라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적이라든지 공간적인 세이브가 가능하고요. I2C 그다음에 UART 통신 I2C나 UART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그 G3 PLC 즉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오토모티브 쪽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용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일렉트리컬 비클의 차징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PLC는 요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이미 가정 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일반 정보 통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GCD PLC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렉트리컬 그 비클의 그 서플라이 이퀴먼트 쪽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G3 PLC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노이즈에 대해서 하쉬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V의 어떤 DC 차징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데이터의 로스 없이 모든 정보들이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50KB/s의 이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스트하고 리뷰하는 것들 자체가 다 가능하고요. CISPR 이제 컴플라이언트에서 저희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그 검증이 됐고 저희 쪽에 이 P3 그 G3 PLC에 대한 이제 제품들을 이제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맥심 또는 여러 서플라이 업체에서 G3 PLC의 프로토콜을 이용한 이제 제품 솔루션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다 양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3 PL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뭐 일렉트리컬 비클의 이제 서플라이 이퀴먼트 쪽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은 그 검증된 솔루션으로 그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설명드릴 제품군은요, 그 헤드폰 오디오 앰프 제품군인데요. 그 제품군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맥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디렉트 드라이브에 대한 강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앰프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디스캐플링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그널의 프리퀀시 레인지가 가청 주파수대요. 그 로 주파수대이기 때문에요, DC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가 뭐 220 마이크로 페럿 정도의 굉장히 큰 캐패시터가 필요로 하고요. 근데 맥심의 그 디렉트 드라이브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바깥에 익스터널 그 DC 블로킹 캐패시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트 드라이브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저희가 헤드폰 앰프를 만들기 때문에요, 저희 맥심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 하나는요, 이 디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클릭 앤 팜 노이즈 리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단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보시면은요, 그 몇 가지 저희가 스코프 픽처를 그려놨는데요, 파워 온오프를 하면서 클릭 앤 팜 노이즈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맥심의 드라이브 제품군에서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클릭 노이즈나 팝업 노이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맥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헤드폰 앰프에 대한 특성이랑 이제 다른 쪽 제품들에 대한 걸 비교 테이블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맥스 13330과 13331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사용 비교를 잠깐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노이즈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그다음에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든지, 그다음에 채널 간의 뭐 그 서로 간섭, 그 다음에 시스템 코스트,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놓은 걸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심의 13303 또는 맥스 13331 그 헤드폰 앰프를 사용하시면은 금액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그 오디오 그 라인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품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스 13325라는 제품은요, 그 오디오 듀얼 라인 드라이버고요.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다이고노스티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가능, I2C로 해서 다이고노스티 자가 진단이라든지 프로그래머블 기능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이제 오디오 입력을 이제 출력으로 이제 내보내실 수 있고요. 입력 전압 그 레인지는 보시면은 뭐 로드 덤프 테스트에서 50V까지 이제 서스테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SD 레벨이 이제 컨택 8K, 그 다음에 에어갭으로 15K까지 가능하고, 셧다운 커런트가 10마이크로암피어 이하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맥스 13335라고요, 옥스 오디오 인풋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옥스 인풋으로 받는 시그널들을 이제 증폭해가지고 이제 헤드 유닛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V 또는 이제 3.3V 입력 전원화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입력 전압이 다이렉트로 배터리에 쇼트가 되는 상황 하에서도 뭐 이제 제품이 손상을 입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70dB의 CMRR 그다음 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개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 2dB 스텝으로 해가지고요. 플러스 15dB에서부터 마이너스 16dB까지 이제 개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40도에서부터 105도씨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주로 타겟 어플리케이션은요. 그 라디오 헤드셋이라든지 커넥티비티, 그다음 RSEC 쪽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요, 커넥티비티 관련된 프로덕트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USB 쪽 그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맥스 16917, 그 다음에 4967, 그 다음에 16918, 16913, 요거는 이제 안테나 쪽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먼저 맥스 16917과 맥스 16942, 43, 44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비교 설명을 드리고요. 각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스 16917의 제품은요, 그 익스터널 FET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원하시는 커런트를 0.5에서부터 2.5A까지요. 유저가 그 커런트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요. 근데 반면에 맥스 169, 42, 43, 44 시리즈는요, 픽스드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FET 타입입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별로 42는 650mA까지, 16943은 1A까지, 16944는 1.3A까지 커런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요 기능들은 이제 그 USB 차저 디텍터 기능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그 전장에서 간단히 비교 설명을 드렸던 맥스 16917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품은 앞쪽에 설명드렸듯이 커런트가 0.5A에서부터 2A까지 유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FET를 사용을 하셔서 유저가 원하시는 커런트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 큰 장점으로는요, 그 호스트 차저 포트 디텍팅이라 그래서요, 그 호스트에서 데디케이트 차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USB 충전을 원하는 이제 셋이 꼽혔을 때 그 셋에서 원하는 데디케이트 차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패스 차징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USB 인터페이스 쪽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USB 2.0 데이터 인터페이스 쪽에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쇼트에 대한 프로텍션들이든지 기타 프로텍션, 이제 오버볼테이지, 오버커런트에 대한 프로텍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S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5kV의 휴먼 바디 모델, 그 다음에 15K의 에어갭,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8K의 컨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 큐백 퀄리파이드가 되어 있으면 동작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에서 105도씨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이네이블 핀의 펑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맥스 169, 42, 43, 44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요. 이 제품은 인터널 FET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인터널 FET에 따라서 공급이 가능한 커런트 레이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50mA에서부터 1.3A까지요. 커런트가 각각 IC별로 틀리게 제공이 돼서 유저가 원하시는 커런트 레벨의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의 주요 피처로는요, 아까 호스트 차저 디텍팅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USB 포트를 통해서 패스트 차징을 원하시는 이제 기능을 원하실 때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요, 이 IC가 데디케이트 차저 아이덴티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패스트 차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는 USB 2.0 규정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80메가의 하이스피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ESD 조건 관련해서는요, 15K, 그 다음에 8K 정도의 높은 신뢰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AC 큐백 인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동작 온도 범위도 마이너스 40에서 105도씨까지 동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리모트 안테나 쪽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커런트 센싱을 해주고 스위칭을 해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16913은요, 안테나 쪽에 커런트 센싱을 해줘서요, 오버 커런트 또는 오픈 로드, 즉 안테나 쪽이 쇼트 또는 오픈 상태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C를 통해서요,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한 300mA 정도까지의 커런트 공급이 가능하고요, 동작 범위 내에는 5V에서 18V까지 동작을 개런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V의 로드 덤프 조건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AC 큐백 인증이 완료됐고요, 동작 범위도 마이너스 40에서 105도씨까지 동작 범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오토모티브 의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요, 주로 이제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 또는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 그 다음에 리얼 시트 비디오 등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이고요. 다음 장부터는 각각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제품들을 맥심이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프로덕트 군들은요, 버퍼 앤 드라이버, 그 다음에 필터 앰프들, 그 다음에 먹스, 그 다음에 크로스 포인트 스위치, 디퍼런셜 시그널 드라이버랑 리시버 제품들이 있고요. 각각 제품들의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버퍼 앤 드라이버 쪽에서는 이제 로우 파워, 그 다음에 스몰 패키지, 그 다음에 디렉트 드라이버 아웃풋, 즉 이제 DC 캐플링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저희 쪽에 장점이 되고요. 필터 앰프 쪽 관련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로우 파워, 디렉트 드라이버 아웃풋,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로우 패스 필터 등이 이제 저희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스 앰프 쪽 관련해서는요, 이제 하이밴드 위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파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우 패스 필터 인터그레이션 제품들이 있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스위치들 쪽에 살펴보면은요, 가장 이제 월드 라지스트 이제 채널이 되겠고요. 32 x 16포인트 이제 채널 먹싱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출력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개인 컨트롤이 프로그래머블로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서플라이 또는 듀얼 서플라이 제품군을 유저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드라이버나 리시버 쪽의 제품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AC/DC 커넥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폴트 디텍션, 다이고노스틱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이제 디텍션에 대한 이제 로스 부분들, 이제 그라운드에서부터 이제 2V 이상까지의 이제 디퍼런셜 톨러런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에 대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쇼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프로텍션 또는 그 폴트 인디케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10+-15K 정도까지 ESD 프로텍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스 9526이라고요. 비디오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군은 현재 지금 국내 티어1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 스탠다드 아날로그 비디오 인풋을 받아가지고요. 그 BT656 포맷의 디지털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 I2C를 통해 가지고 레벨 레지스터 컨트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퀄리티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모든 부분들이 다 I2C를 통해서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강점이요. 그 레지스터 자체가 유저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코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그 이 IC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퀄리티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IC 같은 경우는 이제 54메가에서 10비트 퍼포먼스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템퍼러처 레인지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제품은요,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파킹 가이드 시스템 쪽에 지금 디자인이 가능하고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부터는요, 오토모티브 더 디스플레이 LED의 백라이팅, 그 LED 드라이버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심에서 이 백라이트 쪽에 제공을 하고 있는 제품의 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요, 맥스 16826, 맥스 168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26, 14, 38, 34, 07, 09 스위치드 드라이버 방식에서부터 리니어 방식까지요.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현재 그 중요한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16814와 맥스 16838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 쪽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이고요. 16814는 4채널이고요. 16838은 2채널 IC입니다. 그래서 16814는 이제 LED 스트링이 4채널 정도 되는 이제 라지 스크린 쪽에 적합한 제품이고요. 16838은 이제 2채널 드라이빙 방식으로 소형 LCD 쪽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각 채널당 150mAh까지 이제 그 커런트 레귤레이션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볼테이지는 40V 이상까지도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ED 스트링에 따라서 이제 몇 볼트까지가 정의가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LED 스트링이 8개 이상까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스트랑 셀픽 구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PWM 디밍 방식으로는 PWM 디밍 방식이고요. 그리고 200Hz까지 5000대 1까지의 이제 레이쇼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16838 같은 경우는요. 그 부스트 컨버터 쪽에 FET가 이제 그 IC 쪽으로 내장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이제 유저분들이 굉장히 사용을 하시기가 좀 편하시고요. 그리고 패키지는 이제 TQF나 그 다음에 TSS OP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에서부터 125°C까지입니다. 옆에 간단히 티피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외부 컴포넌트들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쪽 관련된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레귤레이션을 위한 컴포넌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센싱, 그 다음에 폴트 인디케이션을 위한 이제 소자들 2개,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부스트 쪽에 컴펜세이션 블락 쪽,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 장에서는요, 맥스 16829라는 이제 4채널 그 화이트 LED 드라이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이 제품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맥스 16814라는 제품과 다른 점은요, LED 레귤레이터, 커런트 레귤레이터 블락이 익스터널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이 커런트, 뭐 1A 이상까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ED 스트링도 16814 같은 경우는 40V 정도까지 이제 되는데 요거는 그 이상 뭐 100V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입출력 레이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입력 전압의 경우도 이제 4.75V에서 한 24V까지 이제 동작 범위가 가능하고요.
요것도 이제 입력 전압 다이렉트로 40V까지 로드 럼프에서 이제 위드스탠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I2C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귤레이션 커런트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저가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하드웨어 픽스를 시켜놓고 이제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스위칭 주파수는 20kHz부터 1MHz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요, 이제 차 외장, 내장 라이트에 대해서 LED 드라이버 솔루션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요, 이제 대부분이 다 리니어 방식의 이제 LED 드라이버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6839에서부터 2303 여러 가지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16939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로우 코스트, 그다음에 하이 브라이트니스 리니어 드라이버 방식입니다. 스위칭 타입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LDO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풋 전압 대비 VF 값 뺀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내부적으로 이제 FET에서 열 손실로 발생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높은 커런트의 입력 전압과 LED VF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요, 이제 IC 내부에서 발열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이제 인덕터라든지 기타 익스터널 컴포넌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편하고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볼테이지 레인지는요, 5V에서부터 40V까지, 그 다음에 LED 커런트는 이제 100mA, 그 다음에 PWM 디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LED 오픈 디텍션 기능이 됩니다. 온도 보이면 안에서 40에서부터 125도씨까지 동작 가능하고요. DFN 3x3 패키지 또는 이제 SO 8핀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설명을 드린 제품은요, 맥스 16823 3채널 리니어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LED들이 이제 세 스트링이 있는 LED 드라이브 이제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동작 범위는 5.5V에서 40V까지. 리니어 제품군이라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컴포넌트가 굉장히 없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쉽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지만 이제 IC 내부 자체에서 열손실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항에 의해서 서로 각 LED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트링 간에 이제 커런트 레귤레이션 퍼포먼스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각 인터널 소자에서 커런트 레귤레이션을 하는 소자들보다는 이제 채널당 어큐런시가 맞지 않을 수는 있고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 커런트 어큐런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커런트는 70mA 정도까지 지금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마이너스 40에서부터 125도씨까지 이제 동작 온도 범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요, 포지션 이제 관련된 제품이고요. GPS나 이제 글로네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시스템에 의한 이제 GP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2769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이 제품은요, GPS, 그 다음에 글로네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모든 시스템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웨이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QFN 28핀 5x5 패키지로도 이제 두 가지 제품으로 저희가 고객 쪽에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1.5기가에서부터 1.6기가까지 이제 리시빙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필터 필요 없고요. 프로그래머블 이제 IF 프리퀀시가 가능하고요. 패시브 안테나랑 액티브 안테나를 위한 듀얼 LNA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dB의 캐스케이드 노이즈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오토너스 에이지 아날로그 게인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액티브 안테나 센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머스 앤드 디퍼런셜 DSP 로직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서플라이 커런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커런트가 프로그램 하는 거에 따라서
유저가 원하는 세이빙 모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패키지 옵션은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심 웹사이트에서는요, 특별히 오토모티브 커스터머라든지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요, 따로 웹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뭐 퀄러티, 릴라이블티 데이터,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노트,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소개 자료들을 원하실 경우에는요, 맥심 쪽에 www.maxim-ic.com 그리고 솔루션 오토모티브 쪽을 방문하시면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